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입니다. 킥보드 뺑소니. 앞발을 신도림역에서 치고 간 킥보드 뺑소니범을 찾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4일 신도림역 인근 산책로에서 아버지가 킥보드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은 온라인에 제보를 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산책하시다가 받고 그냥 도망갔죠. 지금 차도는 좀 어떠세요? 어제 오전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어깨 수술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은 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제 하반신마비랑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제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일단 어깨 수술만 어제 들어가셨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냥 못 움직이시고 가만히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세요. 이른바 신도림역 킥보드 뺑소니 사건입니다. 제 옆에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최 변호사님. 사건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 24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신도림역 부근에 이제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건너고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탄 가해자와 그대로 부딪힌 사건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로 쓰러졌고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바로 전동 킥보드를 버린 채 도주한 사건입니다. 저게 그 제보자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저 옆에 돌에 피가 묻은 사진도 좀 있고요. 실제로 얼마나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 제가 그 피해자 가족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 어제 밤에 또 어깨 수술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이 하반신 마비를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굉장히 위중한데 먼저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고요. 그리고 왼쪽 쇄골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냐면 병원에서 지금 목뼈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에 우려조차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 목뼈도요? 그렇죠. 근데 쇄골의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30에서 35km로 속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쇄골이 부서질 정도라면 최소한 시속 60km 이상은 달려와서 부딪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킥보드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났기 때문에 사고가 컸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공용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 놓거든요. 근데 그런 속도 제한을 푼 개인 킥보드가 아닐까 이렇게 피해자 가족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대략 저 정도 부상 상태가 나오려면 60km 돼야 되니까 시속. 개인 킥보드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다. 다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피해자 가족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용의자가 특정이 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됐다고 해서 방문을 드린 거거든요, 경찰서를. 거의 확실시 되는 분이라고 하셨고. 용의자가 어느 정도 CCTV 통해 특정이 됐고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렸던 이 이른바 신도림 킥보드 뺑소니 사건의 범인은 잡힌 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그건 다행입니다만 이게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이제 보상 절차,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중상해나 상해, 그러니까 일단 피해 정도를 봐야 되는데 중상해나 상해죄가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고의가 없었을 거라고 보면은 과실치상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를 먼저 보통은 진행을 하고 형사 절차를 보면서 이제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격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최근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주변에 다니는 차량들의 CCTV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블랙박스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런 CCTV들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희가 뉴스탑10 제작진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은 일단 저 뺑소니 범 용의자가 특정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